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개인 과외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첫 시간인데요. 자, 오늘 첫 시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 구강 체온 측정에 대한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문제를 잘 보시면 문제 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이 나와져 있으니까 우선 문제를 천천히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시고 어떠한 보기들이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으시면 보기가 어떠한 것들이 나와도 여러분들 크게 헷갈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문제. 다음 중 구강 체온 측정이 가능한 경우로 옳은 것은, 자, 여기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는 단순한 체온 측정만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구강 체온 측정이라고 하는, 구강이라고 하는 위치가 나와져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과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기본 간호라고 하는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 간호에서 다룰 때 크게 활력 징후라고 하는 네 가지 해. 바이탈 사인이라고도 해서 우리 요렇게 약어로 쓰고 있죠. 네 가지에 대한 항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활력 징후는 크게 환자의 심장 그리고 폐 기능을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로서 환자가 입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환자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고자 할 때 가장 많이 확인하는 내용이 이 활력 징후예요.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자, 먼저 혈압이라고 하는 블러드 프레셔라고 해서 약어로는 BP, 그리고 맥박이라고 하는 펄스 레이트라고 해서 P라고 쓰기도 하고 PR로 쓰기도 해요. 그리고 호흡이라고 해서 respiration rate라고 해서 RR 쓰기도 하고 R 쓰기도 하는 아이이고요. 마지막이 체온입니다. 자, 오늘은 이 체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체온은 body temperature라고 해서 BT라고 하는데 이 체온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가 표면이라고 해서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체온이겠죠? 자, 이 표면 체온으로는 우리가 흔하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곳이 애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신부 체온이 있어요. 자, 신부 체온으로는 일반적으로 직장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고막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비접촉인 체온 많이 쓰잖아요. 얘네는 다 접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표면으로 많이 쓰는 거. 이마 체온계라고 하는 부분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표면의 가장 큰 특징은 아시다시피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그리고 신부 체온이다라고 하면 얘는 외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요 이제 고막 체온 가장 많이 씁니다. 각 체온에 대해서는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하게 되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구강 체온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는 구강 체온이 없어요. 자, 구강 체온은 외부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쪽으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쪽 심부하고도 가까워서 구강 체온은 여기다가 써드릴 거고요. 우리가 구강 체온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정상 체온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36.5도에서 37.5도라고 하는 범위잖아요. 네, 얘가 바로 그 아이예요. 36.5에서 37.5도.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강 체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몸의 표준 체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강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먹는 데도 사용하고 호흡하는 데도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외부의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어서 구강 체온을 하면 측정하면 안 되는 금지의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강 체온이라고 하면 표준 체온이면서 온도는 이 정도다라고 하는 거를 봐주시면서 어떤 경우에는 측정이 금지인지를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구강 체온 지금 문제. 측정이 가능한 경우 물어봤으니 다음의 경우에는 측정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금지예요. 자, 입을 다물고 우리가 체온계 팁 그 끝부분을 설소대 옆에 놓은 다음에 입을 하고 다물 거예요. 알파벳 M처럼 다물면 이는 부딪히지 않고 입술만 닿아서 체온계를 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체온계라고 하면 삐삐 알림음이 울릴 때까지 또는 수은 체온계라고 하면 3분에서 5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온계를 물고 계셔야 되는데 자, 우리 숨을 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코예요. 그런데 만약에 코가 막혔다라고 하면 입을 가지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3분에서 5분 입 다물고 있으면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호흡이 불편하면 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입을 다물고 3분에서 5분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그게 누구지? 아주 어린 어린아이들. 그래서 우리 보통 뭐라고 했냐면 6세 이하 소아. 그리고 노인분들도 잘 못 알아듣고 입을 벌리시는 경우가 있으니 이 경우에도 측정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잠잘 때 입 벌리고 자죠. 마찬가지로 무의식 환자는 근육의 힘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의식 환자 할 수 없고 거기에 다닥다닥다닥 이를 떨면서 경련한다라고 하는 경련 환자 이 네 가지는 당연히 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거 뭐하러 외우세요? 여러분들 이해와 암기는 자전거 바퀴예요. 이해하시면서 적용하시면 따로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접근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우리 추가로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입이기 때문에 아까 먹는다라고 했었어요. 먹기 때문에 음식물의 온도에 따라서 우리 좀 주의해야 되는 시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껌 씹었다 또는 담배 폈다 라고 하면 10분 후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온도가 막 뜨거운 거나 차가운 거 있죠. 뜨거운 커피를 마셨다라던가 아니면 아주 차가운 음료를 마셨다. 측정하지 못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파란색이에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분 후 네, 측정 가능합니다. 자, 측정을 할 수 없는 것과 시간을 좀 두고 나서 측정이 가능한 것, 이 두 가지 구분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구강 체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